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요. 먼저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87% 하락을 하면서 2,747포인트 선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2% 하락세 보이면서 87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지었네요. 네,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6,081억 원 외국인 매수 우위 보였고요. 개인은 706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오늘 기간이 7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수 행렬 이어진 가운데 2,287억 원 물량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1,200억 원 가량의 이 물량을 둘 다 덜어냈네요.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1부를 함께할 전문가 최프로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예, 장이 참 힘드네요. 네, 오늘 장 예. 좀 파란불 켰고 좀 지지부진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베스팅 코리아 증권 선물 부서를 맡고 있는 전략부에 있는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최프로님 네. 이제 벌써 세 번째 방송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네요. 벌써 세 번째 함께 하면서 이제 적응이 될까 했는데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네요. 네, 네, 제가 이쪽에 있었는데 자리가 바뀌었어요. 어때 느낌이 조금 색다르죠? 네, 색다릅니다. 네, 얼른 또 이 자리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최프로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든든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최프로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세요. 오늘 최프로 전문가님께서는 8시까지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생방송 중에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식왕 클래스의 공식 이야기꾼으로서 여러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또 풀어줄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식 예정된 것보다는 사실 상당히 하락폭은 낮다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인 차익 매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늘 진짜 선방을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섹터가 돌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15일까지는 작년 4분기에 영업 실적을 발표하기 있어서 지금 실적들이 다들 다소 미진하고 어떤 곳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섹터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편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 오미크론과 사태와 지금 리오프닝과의 완전 양적인 게 다른 게 붙어 버리다 보니
상당히 사실 우리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경우예요. 지금 사실 오미크론이고 지금 상당히 힘든 지금 우리 진단 키트부터 네. 시작해서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2시간을 갖다가 기다려서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저 추운 역시도 날씨에. 네. 저 역시도 이렇게 해서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을 보니 아예 경고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상당히 힘든 증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선방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눈으로 보는 키워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빠진 이유 첫 번째 하나가 미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입니다. 네. CPI가 미국에서 40년 만에 최대치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상 시나리오는 7.3%가 이렇게 오르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희망은 6.9예요. 근데 7.5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지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준이라든지 모든 기관이고 국채들이 돈을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왔어요. 국채를 수거하다 보니 국채 금리가 연 2%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원래 국채가 올해 2022년에 한 4번에 거쳐서 0.25씩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나스닥, S&P 500에 있는 기술주들이 네. 다 대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요. 한 폭이 잡초나 마찬가지입니다. 키워서 이게 성장해야지만이 가치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말하면 경기 방어 민감주처럼 가만히 있어도 경기가 어려워도 돌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미국 시장 주식을 하는 순간부터는 알기 쉬운 종목을 설명하는 채프로와 함께 한다면 무조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전일 미증시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마감을 해서 국내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눈으로 보는 키워드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했던 것도 제가 그나마 이렇게 선방했다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단 키트 대란입니다. 자, 우리 안호수님. 네. 혹시 코로나 검사, 자가 검사 해보셨나요? 자가 검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죠. PCR 검사는 해봤는데. 네. 네. 제가 어제 아침에 한번 같이 우리 또 증권부에 있는 우리 전략부하고 다 같이 갔는데 줄이 몇 명이냐면 끝없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방법이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든 가면 줄을 서서 키트를 줘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서 그걸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확인이 되면 그래서 증명서를 뽑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키트에 문제가 좀 생기거나 하면 다시 이제 PCR 검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 네. 이거는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2시간을 이렇게 서 있으면서 진단을 받을까 했는데 약국을 갔어요. 네. 그래서 약국을 가니까 이미 다 품절이에요. 그렇죠. 지금 다 품절입니다. 대란이죠. 네. 대란이고 네. 거의 5만 명, 지금 6만 명, 7만 명까지 올라간다 하니 지금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걸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해야 되냐면 하필이면 지난 이번 주 그러니까 올해 월화수목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감기처럼 괜찮다. 그리고 진단 키트처럼 이렇게 지금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너무 흑과 백이 너무 공존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영도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단 키트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들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아시면 되고요. 진단 키트에 관련된 종목은 보통 휴마시스, 네. SD 바이오센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제약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2,500개 종목에 대부분 들어있는 섹터들이에요. 네. 섹터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단기 낙폭도 있을 수 있고 단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시청자분은 채프로가 종목을 말하는 거는 아주 생활에 밀접한 것만 어려운 종목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된 거는 꼭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요. 네. 자, 혹시 주위에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하거나 집에 계신 분들 주위에 많죠. 네, 네, 저도 많죠.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뭐 약을 받을 수가 없으니 지금 뭘 하냐면 대신 누가 가서 약국 가서 일반 의약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방전이 없는 일반 의약품. 그쵸. 그게 뭐냐면 제일 많이 풀린 게 광동제약의 쌍화탕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네. 뭐 판피리네스. 네. 그런 게 많이 팔려요. 지금 이 코로나를 네.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서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그것뿐이 안 돼요. 없어. 완전히 후진국도 아닌 이런 후진국인데 처음 살다가 저도 네.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너무 많다 보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방역 체제 자체는 아예 그냥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이 감기약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약과 바이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란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암이라든지 뭐 질환에 걸린 거를 치료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1상, 2상, 3상을 해서 이렇게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그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보통 바이오 종목이라고 대부분 말하고요. 제약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국이라든지 처방전에서 약을 눈으로 많이 보면서 보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아제약이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바카스라든지 뭐 비타500. 뭐 일반적으로 약국이라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장이 나쁠 때 먹는 정로환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거는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고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주가 상승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송이 잡초 같은 겁니다. 희망,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면 금방 커버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도 하고 단기간에 또 하락장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바이오주입니다.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4분기 때 주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바이오주가 한 14조 정도가 그냥 바로 떨어졌어요. 그 뒤로부터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네. 바이오주는. 지금 주위에서 한번 때 셀트론이 하면 양치기 소년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른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바이오주는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파마도 조금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이 차트를 주시하기 때문에 이 올라갔던 건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빠지면 기관이라든지 외인이 투자에 빠져버리면 우리 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같이 따라 나오릅니다. 그러면 윗골을 보고 내려오는 그 상을 보면 아직까지 바이오주는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세계적으로 의학 기술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뿐만 아니고 의료에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의료 정밀 기계들이 상당히 최고 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특히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사고가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상패가 뭐 직면해 있을 정도로 했는데 그 회사뿐만 아니고 그 회사의 이제 후발주자인 뭐 덴티움도 괜찮고요. 네, 디오도 있고요. 예, 디오도 있고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지금 임플란트 회사들이 탄탄하게 지금 이렇게 그래도 폭락하지 않고 가냐면요.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시장 네. 그리고 세계 인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구가 많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목은 우리나라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 의료 종류를 조금 나누어서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잡으실 때는요. 항상 뭐가 좋다더라가 아니라 좋은 이유, 왜라는 것을 항상 먼저 접근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먹는 거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제일 많이 하는 거니까 제약회사마다 하나씩 타이틀이 다 있습니다.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로나민 고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일동제약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일동제약은요. 제약이라는 튼튼한 바탕도 있고요. 일동 후디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뮨이 홈쇼핑에서 300억을 한 방에 그냥 완판시켜 버렸어요. 정말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동이라는 후디스랑 일동제약은 제약과 바이오와 함께 가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도 국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의 뭐 3배, 2배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탄탄한 거죠. 그러니까 제약,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이 융합돼야 되는데 지금은 분리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바이오, 의료종밀, 의료종밀 조금 나누시는 게 더 저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 시합 코드였는데 건기. 저도 사실 이 단어가 사실은 좀 낯설어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저 건기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건강 네. 기능? 예, 맞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 음식입니다. 네. 근데 이 건강 기능 식품이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로 선물 주고받고 많이 하시죠, 다들. 그렇죠. 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카카오에 주고받는 게 커피를 넘어섰고 20대, 30대들이 제일 많이 지금 하고 먼저 선물을 보내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중년들이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10대들이 젊은 친구들이 36%나 되는 상당히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고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도 오늘 사실 이 뉴스는 아침 조간에서 제가 다 발췌한 뉴스들이고요. 장중에 있었던 다 뉴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에요. 의약품이 있고 전문의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능식품은 음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먹었을 때 화학적 반응, 인체에 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건강기능식품 저도 MZ세대로서 영양제 네. 정말 많이 챙겨 먹고 선물로도 진짜 많이 보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 오늘 좀 살펴보면 오늘 전반적인 지수가 좀 하락세가 있어서 노바렉스를 제외하고는 좀 조정세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유황영액도 좀 상승을 했고요.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생활에 가까운 주식을 또 권유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많이 보내거든요. 네네. 네, 친구들도 생일 때 이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언택트다 보니까 카카오 이 노란 네. 톡에서 선물을 그렇게 보내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제가 그냥 알려드린 종목들은 네. 이제 이번에 상장한 프롬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네. 한국콜마라는 게 워낙 또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콜마도 괜찮고 한국콜마 BNCH라든지 그다음에 노바렉스도 괜찮고 종목들은 다양하긴 하는데 네. 원하는 종목들이 궁금하시면 네. 어디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노란 톡방으로. 맞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아침 시장부터 시작해서 미증시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우리 주식을 잘 모르시는 주린이부터 시작해 우리 어머님들 주식 아주 쉬운 겁니다. 생활의 모든 것에 눈 뜨고 일어나면 우리는 주식 속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꼭 노란톡방에 오셔서 종목 한번 논의해 보시고 제가 좋은 종목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또 시합이 있는데 갓생 신의 영 나도 오늘 지금 이거를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네. 젊은 MZ 세대 친구들이 네. 영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남에게 이렇게 건강을 알려주고 네.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과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처럼 깨끗하게 살면서 네. 그러니까 술 먹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삶을 사는 어쩌면 생을 하겠다는 걸 갓생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요. 타의 모범이 되는 부지런한 삶을 네, 맞습니다. 사는 지올이 신조어라고 아니에요. 하네요. 네. 근데 1.5리터의 물을 마시고 또 운동을 하며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1.5리터 혹시 제가 저는 2리터. 2리터 네. 드세요. 네. 자, 혹시 사드시는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드시는 그중에서 어떤 물을 사드세요? 저는 3땡땡을 삼다수.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삼다수 금방 제가 아까쯤 말씀드렸던 제약 제품에 나와 있습니다. 광동제약. 네. 광동제약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 마케팅, 그러니까 광동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이 유통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에 모든 게 밀접한 게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물 많이 드시고요. 물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생명의 물. 네, 상당히 저도 물을 많이 마시고 커피를 많이 마시지만 그래도 물을 마시면 좋아져요. 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 열심히 사시고 힘드시고 하시지만 이 손자 같고 젊은 친구들은 10대, 20대들은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 어머님들도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는 정보로 갓생 한번 이렇게 체계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저 지금 자전거라는 게 오죠. 사실 이것도 보고 저 놀랐었어요. 자, 자전거요? 내가 왜 자전거를 가져왔을까요? 자전거. 요즘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죠.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데 자전거가 왜 나왔을까요? 자, 2021년 작년에 최대로 많은 검색을 하고 그럽니다. 어디서?
우리가 핸드폰에 다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에는 당근마켓. 당근마켓에 네. 예, 몇 번이나 조회한 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됐는데요? 네. 2,722만 건이랍니다. 저도 조회를 했어요. 정말 예, 저도 왜 조회를 접이식 자전거 한번 왜냐하면 TV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 네. 한번 조회를 해보긴 했지만 뭐 구매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 네. 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최다 검색어입니다. 와, 자, 그렇군요. 그리고 유일하게 서울 강남만 제외하고 다 모든 게 다 1위가 자전거였답니다. 강남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1번이 샤넬, 두 번째가 에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좀 캐파가 좀 남다르죠. 그래서 네. 강남 지역에서는 당근마켓을 하면 샤넬, 에르메스 그리고 강남을 제외하고는 다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쯤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좋아했다는 사실. 자전거는 왜 탈까요? 지하철 잘 돼 있고 카드 하나며 버스, 지하철 뭐 모든 대중교통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환승이 잘 돼 있는데 다 이렇게 코로나 장기간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국내 여행도 잘 못 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 삼아 이게 레저 삼아 하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바라는 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키워드를 가져왔고요. 자, 리오프닝 되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 오픈을 다시 한다.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리오프닝이라는 사실은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리오프닝이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떤 삶이 다시 이렇게 부흥할까에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최고의 그게 먹고 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진미디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노래방 기계. 네. 예, 우리가 10,000원, 20,000원 내고 한 시간 본 노래방의 태진미디어 금형. 예, 그게 바로 그 태진미디어. 그것도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면 뭐 지인이 해외에 있다든지 그러면 알아서 자유여행도 갈 수 있겠지만 잘 모르면 여행사를 통하잖아요. 그렇죠. 여행사를 통하면 동네 근처에 가면 뭐 우리가 아는 하나투어, 시총 1위인 하나투어부터 시작해서 모두투어, 노랑분성, 창조인 여행, 뭐 롯데 관광계열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행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크루즈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카니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카니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종목도 이제 발굴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끼치는 게 또 뭘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크루즈 관련된 거는 네. 이제 중국, 일본, 한중 노선만 도는 크루즈인데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죠. 근데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 그렇고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해외를 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그래서 면세점 관련되는 것 중에서는 뭐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호텔신라, 신세계, 그다음에 뭐 JTC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좀 생소하시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면 우리 모든 뭐 산 물건에 뭐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텍스프리, 텍스 네. 리펀드 해주는 그런 연관된 이게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면세점 관련주, 그다음에 항공 관련주. 이번에 지난주에도 대한항공 1조 이상의 영업 실적을 올렸죠. 근데 왜 대한항공이 이게 올라간데 불구하고 이 주가가 반영을 못 하느냐면 아시아나를 이제 합병하려면 그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누가 승자가 될 건가는 일단은 증시 상황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1조라는 상당한 수익을 만들고도 불구하고 증시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시아나의 리스크가 또 많다는 것도 한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리오프닝에 관련된 주입니다. 그리고 동네 근처에 있는 백화점 몰 많으시죠?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애경백화점, 뭐 갤러리아라든지 그렇죠. 막 많잖아요. 네. 그런 게 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QR 찍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어디서든 뭐 명수 제한 없이 마시고 놀고 하는 것도 다 리오프닝입니다. 술도 사실은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그렇군요. 술. 근데 이번 주에 술에 관련된 게 난리가 났죠. 제주 맥주가 상한가를 예, 제주 맥주뿐만 아니고요. 기록하기도 소주값이 했었고요. 인상된다는 네.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대표 제사상에
재수상에도 항상 올리는 게 소주. 무슨 그러니까요. 기분이 좋으나 기쁘나 슬프나 항상 술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술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소주값이 인상이 됩니다. 근데 소주는 이 소주도 있겠지만 그 병과 그 위에 마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주는 이렇게 술은 모두 주류로 같이 묶어버립니다. 근데 하이트가 있죠. 하이트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알려주고 싶은 종목은 국순당입니다. 저는 2020 막걸리? 막걸리 네. 그 종목인데 국순당은 차트상을 보더라도 2021년 작년에 241평을 되돌려 보더라도 차트상 이게 상당히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야 내가 괜찮은 걸 종목을 사고 싶은데 니는 주식을 너무 잘하는 전문가인데 좀 알려줄래 하면 저는 딱 숨도 안 쉬고 그냥 국순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언제 사야 되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저는 그럽니다. 내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알려준다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국순당. 자, 국순당이 있고요. 국순당 말고 소주를 하려면 이게 병이라든지 위에 있는 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관련된 종목도 한번 유심히 보시야 될 겁니다. 그게 풍덕일 그런 건 건데, 어떻게 예. 알 수 있죠? 저또 노랑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 풍까지 해서 풍. 갑자기 말 나올 뻔했습니다. 아, 예. 네. 내자. 아, 가만히 있었으면 풍. 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좋죠. 그게 지금 계속 한 3일 연상을 치고 있습니다. 네. 네 글자입니다. 풍입니다. 다 노란풍톡방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지금 면세점이라고 아까 막 리오프닝 가렸는데 오늘 면세점이 뭐냐면 혹시 여행을 가시면 금액에 제한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진짜 물건을 내가 큰 돈을 모아서 안 먹고 커피 안 마시고 돈을 모은 돈으로 뭘 사려고 그러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면세점에서 제한당한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랬었죠. 지금 네. 우리나라 지금 한 40몇 년 만에 5,000불이라는 금액대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5,000불 이상도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세금을 낼게 면세점이지만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낼게 해도 5,000불에 대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오. 예, 지금 이제 추진 중이고요. 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5,000불이라도 이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부분은 600불이랍니다. 600불. 너무 현실적이 안 맞죠. 그렇네요. 예, 너무 안 맞습니다. 너무 적네요. 예. 대한민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국가가 하기 때문에 아무튼 소비자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도 이게 한계점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그거는 좀 무의미하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참고적인 예를 좀 알려드릴게요. 2020년이죠. 중국의 하와이라 불리는 하이난에 이제 중국 최대 면세 백화점이 있어요. 그게 뭐 CDFG라는 면세점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500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네.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1,500만 원까지 올려버렸어요. 오. 그래서 지금 세계 1위 면세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랬군요. 판매량이 막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전 세계의 중국인들이 해외를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 외국 가서 물건 사야지 하더라도 중국 면세점에 국영 면세점에서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사게 할 수 있게 하다 보니 거기서도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1위 면세점은 하이난에 있는 CDFG라는 그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정부들이 조금 현실에 맞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님들 이야기 듣고 지금 당장 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3월 초부터 시작해서 풀어집니다. 특히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하는데 여행을 가시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돌아올 때 한국에서는 7일 동안 격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그냥 꿈의 무대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언제 될지를 모르지만 혹시 될 거란 막연한 희망, 기대 심리로 들어갔다가 이게 그 힘에 받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 물린다는 표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내가 샀던 그 지점까지 오랫동안 가야지만이 그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살 때는 내가 많이 쓰고 내가 생활 많이 하는 그 종목이 있으면 그걸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처음에는 진입하실 때는 조금씩 그리고 많이 종목을 하고 싶으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항상 뭐든지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 항상 대응을 해야지 항상
수익을 날 수 있고 어쩔 때는 손절치면서 빨리 이게 독사가 손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나운서님. 손이 물리면 큰일 나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죽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손에 물렸어요. 네. 이상한 종목 사서 손에 물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에- 살기 위해서 잘라야 되죠. 어, 기다렸다가 팔이 올라가면 지금 처음에는 손목이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고 주식은 항상 리사이클이나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단기이냐 중기이냐 포트폴리오를 잘 못 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진입하신 분들은 그럴 때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쩔 때는 5% 10%도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줘도 싫다. 나는 그러면 한 번 사면 좋은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노란톡방에 와서 물어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아침마다 이 증시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려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나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어떤 종목이 좋을까?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택근무 관련입니다. 지금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상당히 5만 명 이상 이렇게 돼서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집에서 대부분 많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요. 재택근무 관련되어 있는 또 종목이 있어요. R스포트라는 네. 원격으로 하는 이 데이터 베이스로 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R스포트 이것도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거론 있게,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R스포트라는 종목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벨라루스라는 혹시 나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가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르망디에서 프랑스랑 독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군수 물품을 들고 군장비를 병영을 들고 지금 벨라루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룰지 안 치룰지 모르지만 훈련, 우리 한미 연합 훈련처럼 팀 스피리트 훈련처럼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또 질세라 또 바이든은 미국에서 병력을 나토에 있는 병력, 미군 병력들을 어디로 드라큐의 나라 루마니아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한 어찌 보면 이 치킨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도 생소한 이 벨라루스는요, 이 모스크바에서 지지가 쪽으로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벨라루스 위에 가보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발트 삼국이라 불리면 뭐 리투아니아부터 시작해서 에스토니아 그런 나라 발트 삼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지정한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종목을 계속 알려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지금 전쟁뿐만 아니고 코로나,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모든 거에 계산을 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밀이라든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식, 곡물 관련된 주는 꼭 보십시오. 자, 비료가 아닙니다. 곡물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자,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네. 그다음에 방위산업 관련, 한일 단조라고 요즘에 또 새롭게 또 하나의 또 섹터로 들어왔어요. 원래 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았다. 그러면 네. 빅텍이라는 종목이 바로 딱 올라옵니다. 네. 숨도 안 쉬고 1, 2초 만에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속보를 항상 보지만 근데 요즘에 워낙 김정은이가 많이 쏘다 보니까 또 속도가 조금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방위 관련된 거는 아무튼 그 빅텍이 있지만 한일 단조가 요즘에 또 새롭게 또 달아오고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12.95% 네, 맞습니다.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한일 단조도 지금 너무 높은 지점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떨어져요?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 도나톡방에 오셔서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대성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관련주를 항상 했는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라든지 유럽 사태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유럽에도 우리나라처럼 LPG 자동차를 쓰는 나라가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40% 왔어요. 자동차의 40%. 네. 친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연가스는 어차피 러시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럽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 곤욕을 치르면 당연히 우리 아시아도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유가 지금 오늘도 오늘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조금 올랐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지금 항상 이야기가 이게 120달러까지도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그래서 종목 중에서 혹시
석유 뒷자리가 석유로 끝난다든지 뭐 에너지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가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기본 이렇게 에너지 사업부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제주도 혹시 여행 마치고 많이 가시죠? 그럼요. 거기 가면 펜션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거기는 도시가스가 없어요. 그래요? 예, 거기는 이게 시골 가면 오. 도시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정권을 분석을 하다 보니 네. 사업부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LPG 뭐 그 가스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달을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도 제주도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어찌 네.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데 독점을 주는 회사들. 그래서 내가 대성에너지라는 것도 TK 대구라든지 경산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지방 도시들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네.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안정적으로 좀 안정적입니다. 가져갈 수 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핀세터장이라고 해서 개별 장세지만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눈으로 보는 키워드 종목으로 충분히 이거를 본인이 모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네. 뭐 진단 키트, 리브 네. 오프닝, 면세점, 나 여행 가야지 이렇게 딱딱 묶어서 내가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네.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키워드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그래서 이름도 어려운 벨라루스 생소하겠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요 종목 곡물과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벨라루스, 러시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당분간 예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간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 줄 평으로 오늘 한 개 가져왔는데요. 이거였어요. 눈 트고 베이징. 눈 뜨고 코 베이징. 네, 눈 뜨고 코 베이징.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눈 뜨고 코 베이징. 최근에 올림픽 이야기도 아니지, 들어간 것 아니지. 같고요. 아니에요? 주식하는 사람이 스포츠는 제가 이게 베이징에서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으니 네. 눈 뜨고 우리가 이렇게 실격을 당하고 1등을 뺏긴 네. 거지만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눈 뜨고 코를 베이고 있어요. 물적 분할. 그렇죠. 물적 분할이죠. 밑에. 인적 분할이었으면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네요. 물적 분할이죠. 이번에 당군 이래 최대의 큰 행사라고 했죠. 행사예요. 그냥 이 정도는.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이 맞습니다. 물적 분할됐죠. 네. SK케미칼, 우리 SK케미칼 하면 건강식품, 간장제라든지 아로나미골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카피하는 제품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면 대부분 제약 바이오를 생각하고 다 들어갔는데 이 장사가 잘 되니까 회사 기업들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바로 SK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로 이제 다시 이제 상장을 시켜버리고 자유 그렇죠. 상장시켜버리고 카카오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는 카카오라면 일반적으로 네. 네이버에 있는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IT를 전 세계에 우리 국가 국민들 알리면서 편리를 도모해준다고 해서 다 깔았어요. 핸드폰에. 너무 편해. 카톡으로도 그만 말씀드렸던 네. 친구한테 커피도 보내고 생일 맞습니다. 축하한다고 그거로도 연애도 할 수 있고 헤어질 때도 네. 카톡으로 보내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카톡이 이제 괜찮으니까 이거 봐라. 이거 괜찮은 사업이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통 그룹인 삼성을 위협할 정도로 뱅크도 만들어버리고 카카오페이 서로 우리 식당에서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 나면 더치페이 하잖아요. 내가 얼마 못 그러면 카카오페이로 다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잘 된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알까기처럼 빼내는 거죠. 이게 다 물적 분할이에요. 우리 카카오라는 것은 카카오 자체를 보고 들어갔지 그게 워낙 잘 된 카카오 택시부터 시작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다 보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좋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다 빼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정권의 최고의 수혜자라고 보는 게 바로 저는 카카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카카오가 좀 사실 멈칫했었어요. 좀 멈칫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오늘도 카카오가 좀 올랐습니다.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눈 뜨고 우리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기업을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오너들이나 이 회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서 바로 코를 베기 때문에 제가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너무 마음에 정말 잘 드십니다. 지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예, 매매 저는- 진행법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기 네. 전에 노란톡방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재밌게 이야기꾼으로서 이야기들을 키워드를 많이 풀어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이 매매 진행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최프로의 매매 진행법이라고 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뉴스로 시작해서 뉴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기억납니다. 휴마시스 네. SBS 뉴스에서 포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였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오늘 네. 또 처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오늘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인 게 오늘 또 대선 후보자들이 또 8시 또 회견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많이 볼 건데 제가 매매 선곡법을 간단히 드리자면 뉴스로 시작해서 뉴스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2월 4일이에요. 2월 4일. 아까 전에 곡물 관련주 말씀드렸죠. 팜스토리. 네. 팜스토리가 세계 식품류 가격들이 오르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조짐이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듣다가 오늘도 지금 제가 곡물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 많이 올랐겠지.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시점에 다음 그날 장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이 뉴스를 보고 했으면 27%라는 짧은 시간 안에 2월 4일 날 진입해서 이렇게 27%라는 상당한 수익. 어찌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1년 수익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타라고 불리는 단기간의 트레이딩하는 매매는 사실은 좋은 매매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요. 그렇지만 뉴스로 시작해서 뉴스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좋은 소스를 내 자신이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팜스토리 주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제가 차트로서 이렇게 노란색 보이시죠? 뒤가 이게 수익이 올라갔던 최꼬리 위에 있는 최고점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27%의 수익이 났다. 이유는 뭐냐면 2월 4일 날 이 뉴스를 보고 이 종목을 믿고 샀었으면 샀다. 근데 저는 종목을 이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트레이딩하는 방법,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뉴스에 대한 개념을 정치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제 뉴스예요. 네. 그래서 경제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밀접한 우리의 빨간 계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빨간 계좌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내외경제TV 방송을 보고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내가 1회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회 때.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붕어빵 가죠, 기억납니다. 붕어빵. 네. 맞습니다. 붕어빵 기억나요. 동네에 붕어빵이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당근마켓에서 성지지처럼 위치 좌표 지금 찍어준다고 해서 그 대한제품 붕어빵에 필요한 가스와 이 밀가루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한제품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날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 맞다 붕어빵 튀김하면서 그때가 구정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랬었으면 그때 종목을 사셨으면 최고점 21.53%까지 상승 많이 했네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의심이 많으면 종목은 진입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 내외 경제 TV에서 시청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준비해오는 모든 섹터들은 제가 오늘 키워드는 하나하나씩 일상생활에서 알기 쉽게 풀어나온 뉴스 스토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종목이 한 40개 정도 제가 이야기를 금방 드렸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내 생활에, 내 패턴에 맞는 걸 분명히 하시면 분명히 빨간 계좌로 돌아섰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 한번 자원입니다. 자원. 브릭스. 네. 예, 브릭스가 뭐냐면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그러니까 차이나, 그러니까 이메이징이라고 불리는 이 섹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큰 대륙에 있는 이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건 저것들마다 이게 틀을 만들어놨는데요. 브릭스라는 게 지금 위에 보이시는 게 은색깔 저게 바로 알루미늄이에요. 밑에 있는 돌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갖다가 하는 이제 그 재료예요. 예, 재료고 네. 저 옆에 있는 게 보이시는 게 이제 구리예요. 구리. 그렇군요. 이제 구리 원석이고요. 네.
보크사이드가 순간적으로 발음이 안 돼. 보크사이드라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만들려면 알루미늄 원료가 보크사이트라는 거고 보크사이트. 보크사이트라는 게 지금 이렇게 광산처럼 이렇게 돌처럼 돼 있는 걸 저걸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세계에서 이 나라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구리만 하더라도 대한전선이 있죠. 그다음에 미국에 관련돼 있는 뭐 종목들 지금 대한전선하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LG솔루션 들어가면 분명히 구리가 되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요. 알루미늄도 그렇죠. 많이 필요하고. 네. 근데 이 원료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차이나, 인디아,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더 있어요. 이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래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희망봉이 있기 때문에 대서양에서 이렇게 인도양으로 건너가는 중요한 포지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은 기니하고 나이지리아예요. 근데 국가 인지도나 평판 브랜드가 낮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연령방 국가, 영국에 있는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넣고 해서 그 나라의 이제 앞에 어두를 따서 이제 브라질, 러시아, 그다음에 인디아, 그다음에 차이나, S가 사우스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공, 그래서 브릭스라는 이 어메이징 신흥 국가들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필살기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지금 제가 브릭스는요 꼭 참고하시고요. 그 관련된 재료 관련돼 있는 종목들 한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히든 종목 필살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글씨일까 싶어서 글씨를 안 막았는데 오늘은 그냥 매직처럼 지워서 제가 떠서 올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가 보시면 최고점이 17,000원대까지 올랐다가 가파른 계단식 하방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번 조정이 또 있었고 쭉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의 이렇게 쌍바닥이라 불리는 하점을 두 번 찍고 다시 이제 털어서 이제 우상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노랗게 찍은 뭐냐면 최저점과 지금 마지막에 바로 이게 지금 오늘 종가예요. 오늘 종가. 그렇네요. 네, 오늘 종가예요. 그래서 이 세 포인트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이거를 분석을 해볼게요. 쭉 순조롭게 올라가다가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 이슈가 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쭉 또 떨어지다가 매물대 이렇게 저항 라인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주가보다도 이 매물대가 많은 게 높게 있으면 이 저항이에요. 올라가려면 위에서 누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항이고 지지는 받쳐주잖아요. 지지. 네. 그냥 당신을 지지합니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점을 보통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을 보통 지지 라인이라고 대부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항과 지지를 이게 보시면 이 종목을 보시는데 제가 피보나치 조정대로 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빨리 설명하려고 이제 기술적 분석이 사실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도 모든 전 세계의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뉴욕 증시라든지 영국 증시 다 일본, 대만 가관으로도 다 피보나치라든지 다 계열의 각도 이론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다 점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하필이면 이거 382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는데 네. 정확한 이 매수 타이밍과 타점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래 보이는 QR코드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치프로님과 함께 하셔서 수익률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